가수 조용필은 최초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앨범 누적 판매량 1000만 장 돌파, 2010년 이후 남자 솔로 가수 중 최다 앨범 판매량 기록 등 한국 가요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기부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조용필은 심장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고 2004년 심장재단에 24억 원을 내놓는 등 꾸준히 자선 기부를 해왔습니다. 조용필은 2009년 조용필 장학재단을 설립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년 3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10년째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70평대의 고급 주택이긴 하지만 따로 자신의 소유로 두지 않고 전세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0억 원대 기부를 하며 많은 이들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나 기부 영웅이 된 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용필은 과거 한창 활동을 하던 중 불법약 파동에 휩쓸려 1975년 겨울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악인들이 당해 좌절했고 한대수, 이장희 등 상처받은 무수히 많은 음악인들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조용필은 불법 약초와 관련하여 고통스러운 신문을 심하게 받았고 그 상처는 스스로 음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밴드를 조직하여 방송 출연은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밤무대 가수로 전전합니다. 이후 조용필은 1979년 불법 약초 연예인에 대한 전면 해금 조치와 더불어 1980년 창밖의 여자 히트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스캔들이 나기도 했죠. 1983년 이미숙과 10살 연상의 조용필의 스캔들을 기자들이 취재하던 중 조용필의 비밀 결혼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당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부친이 전 신민당 3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숙이었습니다. 기자들 몇 명이 보는 앞에서 신부가 면사포도 쓰지 않고 급하게 치러져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죠. 기자들 말고는 하객이 한 명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이미숙과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필과 박지숙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조용필은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필이 워낙 바쁜 활동을 했고 아내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박지숙은 1986년 3월 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기사는 박 씨는 지난밤 강변도로에서 승용차에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 일단 목숨은 건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88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박지숙은 잦은 해외 공연 등의 가수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퉈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용필은 사랑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절했는지 저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인기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음악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조용필의 이혼 사유가 아닌가 싶네요. 이후 조용필은 홀로 지내던 중 당시 인기 개그우먼 이성미와 함께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미의 깜짝 발언으로 조용필의 속마음이 공개되죠. 당시 이성미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필 씨가 외로워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옆에 조용필의 눈치를 살피며 말해도 되냐고 주저하다가 이내 조용필 씨가 술을 마시면 내 인생은 실패다. 너는 애라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필 본인도 이미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재혼의 기회가 생긴다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아기 신발을 보고 너무 예뻐서 사다가 TV 장식장에 올려두고 본다는 먹먹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세에 대한 바람이 있었음에도 조용필은 연상의 연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조용필은 약 8개월간의 열애 끝에 안진현과 1994년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그는 안진현과의 결혼 결심을 굳힌 이유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미국 생활에도 전혀 문화적인 이질감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만 산 여자들보다 더 가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필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고 2003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원래 안진현은 약 3년 정도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아왔고 결국 이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필은 2003년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떼자 심장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연 수입에서 550만 달러, 소속사 YPC 프로덕션의 배당금, 또한 떠난 아내로부터 받은 유산 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조용필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자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그 외에도 종종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죠. 가왕이라는 명칭 때문인지 이런 조용필의 기부 행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필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둘은 부부지간이었지만 남들이 질투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상대자라는 것을 서로 느꼈을 만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하죠.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던 안 씨는 경과가 좋아 퇴원을 했고 이후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연말연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연대에 이어 지방 공연을 다니느라 아내의 수술을 지켜보지 못했던 조용필은 무대에 설 때를 제외하곤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무사히 마친 그는 1월 4일 아내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 서둘러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가올 영원한 이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화장터에서 조용필은 아내의 관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열하며 쓰러진 조용필을 안 씨의 가족들이 끌어안고 진정시켰습니다. 장례식 내내 식음을 전폐한 조용필은 장례식을 마친 후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처제 등을 이끌고 집 근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방에 간 이유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의 처제는 형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좋아했던 노래라면서 그 겨울의 찻집, 산장의 여인, 상처, 언체인드 멜로디를 부르면서 형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고 울부짖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눈물 바다를 이뤘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가슴 아픈 시기를 지나 조용필은 다시금 가왕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고 데뷔 54년 만에 첫 싱글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9년 만에 신보로 20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왕의 컴백에 지금 대중음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연이어 콘서트까지 진행하는 조용필은 여전히 가왕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오래오래 계속해서 가왕의 자리에서 좋은 노래 들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